중국이 그동안 강하게 반대를 해봤죠.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첫 만남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박 대통령 외교 역량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한중회담, 앞으로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가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 사드를 그것도 우리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왜 중국이 난리일까요? 가장 쉬운 설명으로 국제 학부생의 입장에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바로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한국과 중국의 대결로 보면 안 됩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배후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로 보는 게 이해가 빠르죠. 과연 중국은 우리나라가 통일하는 것을 원할까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체제가 붕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 알아보죠. 나라가 없어지면 북한의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 그 난민들은 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가겠죠. 그야말로 중국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최소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존재입니다. 만약 통일이 되면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사일이 좀 더 중국과 가까운 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수도인 베이징에 미사일이 사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너를 쏠 수 있어 라는 뜻의 암묵적인 공포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국제관계입니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중국이 쏘는 미사일도 미국 측에서 방어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따라잡을 생각만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북한이 유일하게 귀를 기울이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데 들어가는 많은 석유를 중국 정부가 지원해줬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우리가 한 교실을 쓰는 학생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말썽 부리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내 말만 듣는다면 내가 우리 반에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죠? 북한의 핵개발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군사적인 힘을 실어줌으로써 분단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한류 스타인 유인나는 중국 드라마 중도 하차라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경고 차원이었고 드라마 안 본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요.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무역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유 씨의